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금융과 ICT가 만난 새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 바람을 타고 P2P가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P2P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신용기록이 좋지 않아서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는 대표적인 P2P 업체인 8%의 이효진 대표와 함께 P2P 사업 전망과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효진 대표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8% 이효진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그동안 많은 CEO들이 나오셨는데 아마 최연소 CEO 아닐까 싶은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올해 34살이고요. 예. 아마 최연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최연소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창업 동기라든가 상세한 거는 앞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회사 이름이 8% 좀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걸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는 최초의 중금리 P2P 대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8%라는 서비스명 자체는 중금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자랑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핀테크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P2P 대출 많이 얘기도 되고 또 보도도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P2P 대출 무엇인지요? 네, P2P 대출은 피어-투-피어 랜딩의 이제 우리말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 네, 대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들이 이제 직접 직거래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기관하고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0% 온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점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의 절감을 고객들에게 모두 금리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자본 비용의 절감인데요. 기존 금융기관들은 자본을 쭉 조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각계 분야에 운용을 했었는데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금 매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자본의 재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객들에게 다 금리 혜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 신용평가 기술인데요.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오랫동안 그 대면 위주의 그 신용평가 꼭 기술을 은행 창구를 가야 했죠. 네, 예. 네. 그게 이제 발달해 왔다면 이제 사실 온라인상의 정보가 엄청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해서 비대면의 이제 신용평가 기술을 이끌어가는 곳이 P2P 대출입니다. 예. 그전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 대출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8%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안 해도 됩니까? 네, 로그인 이제 신청 과정 중에 예. 로그인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금리 한도를 먼저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자기의 신상 정보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네, 간단한 이제 정보를 동의받고 저희가 예. 금리 한도를 제공해 드리면 그 조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다음 이후 진행을 좀 하시면 되고 예. 네, 모든 과정은 다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진행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 추가 질문도 저희가 받고요. 예. 온라인을 통해서 서류도 제출하시고요. 서류 그런 과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 준비하시는 것 외에는 5분이면 가능합니다. 5분이면 네. 가능합니까? 예. 그럼 실제 이제 자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출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면 이제 자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고. 네, 여러 오전에 가지. 하시면 당일 가능하고요. 예. 오후에 하시면 다음 날 가능합니다. 거의 뭐 초고속 대출 과정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자본 비용이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줄 사람들과 이 빌릴 사람을 빠르게 매칭시키는 건데 네. 자기가 가진 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네, 돈을 네, 네.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8%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뭐 은행 계좌 정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를 입력하시면 그 뒤부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당장 궁금한 거는
되게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지요? 또 어떤 분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분들을 이제 시장을 확대해야 될 고객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대출 고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 대출 고객이 있고 투자 고객이 있으시거든요. 대출 고객 같은 경우는 중신용 등급자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중신용이라면 이제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네,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에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을 많이 쓰시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2금융, 제3금융의 70%는 이제 4, 5, 6등급 중신용 등급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 대상이고요. 투자 고객님들은 뭐 아무래도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라서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금보다 조금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30, 40대 남성분들이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예금보다 초과 수익률을 얘기하셨는데 대개 네.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수익률 나오고 있는지요? 이때까지는 현재 평균 9%대 9%. 수익률이었고요. 네. 예. 그거를 굉장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짭짤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8% 되게 지금 대출 운영 규모는 얼마나 되고 네. 돈 많이 버시는지요? 수익 어떻습니까? 아, 네. 현재까지 이제 1년 반 동안 누적해서 270억 정도 규모의 누적 대출 대출을 잔액이, 했고요. 예. 네. 누적 대출 금액이 그렇고요. 네. 수익은 저희가 아직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예. 않았고요. 예. 네, 올해 내로 좀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회사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반요? 네. 보통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면 한 3년 정도 네, 네. 기간 동안에 이제 BEP, 네. 일종의 흑자 전환하는 기간을 잡는데 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할만하십니까? 네, 뭐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수익 모델, 보통 이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하면 수익 모델, 어떻게 네.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요. 사업 취지도 좋지만 이제 네. 이익이 남아야 회사가 지속 가능한데요. 앞으로 네. 올해 중 이제 수익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네, 일단 중개해주는 그 장소, 플랫폼 장소를 제공해주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을 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예. 개인들에게 좀 더 특성 있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 그 부분에서 일부 유료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네. 버시면 IPO, 상장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예. 네. 사실 그게 뭐 창업자들이 큰 돈을 벌 수 네. 있는 기회죠. 네. 예, 예. P2P 열풍으로 이제 비슷한 업체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고 또 경쟁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8%만의 차별적인 경쟁력.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든지 요즘은 뭐 따라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저는 본질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그래서 상품 경쟁력을 키우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후에 계속적인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보 경쟁력을 키우는 것, 예, 그것을 저희 회사의 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정보 경쟁력, 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대출 고객들의 정보, 예. 를 활용해서 저희가 심사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금융 서비스보다 얼마나 좋은 뭐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야 적절한 금리를 정할 것이고요. 네. 이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네. 대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 관리, 네. 심사 방법. 그래야 이제 연체나 돈을 갚는 게 늦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못 갚거나 하는 부도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정보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쓰고 계십니까? 너무 상세하게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예, 부분이긴 어려운 합니다. 이슈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른 금융기관이 쓰는 그런 신용 정보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내역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연체라던가 개설 내역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금융거래 정보 외에 다른 비금융거래 정보를 저희가 유의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 초기라서 사실은 연체나 지금 부도 수준, 연체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네, 거죠? 연체율이 지금 0.6%. 뭐 상당히 낮은 편인 거죠. 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MS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불량 물건들이 섞여 들어올 텐데 네. 그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래서 너무 빠른 확장보다는 예. 그 안전한 성장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결국에는 괜찮다? 네, 결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에 고객들을 찾아주시니까요. 예, 예. 이제 지금 P2P 대출 업계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죠? 금융업계에서? 금융업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뭐 대부분은 대부업을 등록을 예, 하고 지금 하고 대부업으로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네. 먼저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P2P 네. 업체인 랜딩클럽 부당대출로 오길면서 네. 기업 공개 당시에 90억 달러 하던 시가총액이 네. 20억 달러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이제 또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꾸로 보면 또 그 B2B 때 대표 입장에서 보면 또 규제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또 희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 규제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규제 문제는 아무래도 금융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P2P 금융협회를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한 개별 회사의 그 의견만을 또 그 요구하기는 쉽지도 않고 하고 이 업권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이제 좀 내부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대부업이라는 말이 주는 그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대부업 라이센스를 저희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중금리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말로만 중금리가 아닐까, 이름만 8%고 막상 가면 뭐 28%가 예, 아닐까라는 예. 우려를 하고 계셔서 네, 그 점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간 좀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이 좀 솔직히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P2P 업에 딱 맞는 저희 제도가 따로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예. 네, 저희가 뭐 잘하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든가 이제 금감원 금융 같은 이제 금융 당국도 좀 자주 만나실 텐데 네. 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요? 나오신 김에 한번 좀 정책건이 뭐 정책건이요? 소망사항 중요한 거 네.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뭐 지금도 많은 그 우리나라 금융 질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P2P 업권도 아직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업이고 또 금융 당국이 추구하는 중금리 대출을 저희가 과감하게 시장에 품을 열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새로운 이제 업권에 대해서 좀 의견 청취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건 금융당국 귀를 좀 활짝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수익률 9% 얘기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떼이지 않는 그런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 8%만의 이제 투자자 보호 예. 서비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P2P 대출업은 기본적으로는 원리금 손실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원리금을. 예, 그 대신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안심펀드라고 해서 예. 저희가 일종의 투자자들한테 기금을 조금씩 마련해서 그 보호기금을 마련해서 그 원금의 반 이상 반 갚기 전에 부도가 난 채권에 대해 조금 일부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뭐 예금자 보기는 비슷한 거를 좀 네, 하시는 완벽하진 않지만 예. 비슷한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5만 원씩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온, 오프 모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분산 투자 모드 온 하면은 이제 5만 원씩 100명한테 쫙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도 네. 그 돈을 넣게 되면 네. 여러 사람들이 빌려가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고가 나도 네. 나머지는 안전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 투자할 때 조금 유의사항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하실 때는 원리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물론 개별 투자도 가능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한 군데다 몰빵하지 말고 좀 네. 나눠서 투자하자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효진 대표 이제 창업 계기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8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셨죠? 어떤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네, 저 우리은행에 그 입행을 해서 8년 동안 다녔고요. 예, 예. 지점과 본점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 참 편안하고 괜찮은 직장인데 네. 박차고 나와서 벌판에 서셨습니다. 왜 창업하셨습니까? 네, 참, 네, 좋은 직장이고, 뭐, 예. 나오고 나니 더 좋은 직장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예, 더 좋은 상품을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더 팔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고, 특히 이제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출 시장, 투자 시장의 문제점을 되게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많은 경험을. 예, 그랬는데 딱 이제 해외에서 P2P 금융업이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뜯어보니까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랜딩 클럽도 가보신 거죠? 미국에? 네네네. 예, 직접 가서 견학도 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죠, 사실은. 창업에는 어린 네. 나이. 그리고 이제 창업이 어리다기보다는 아이가 뭐 젊으신 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규제 산업에서 이렇게 창업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아기를 가지고 계신 중에 창업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참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이 좀 힘드셨고, 어떻게 네. 극복하셨는지. 사실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만큼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임신 3개월이었는데 저는 태교를 따로 하지 않고 일만 했어요. 일로 태교를 했고. 뭐 애 나이나 회사 나이나 비슷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기 나이랑 거의 진짜 비슷하네요. 예. 뭐 체력적으로 힘든 거 말고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처음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예.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모으셨을 텐데 네. 일단 정부가 인터넷 뱅크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두 곳인가 했고 지금 K뱅크 쪽에는 또 8%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인터넷 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시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로서의 입장으로는 보완도 되겠지만 또 경쟁이 될 것 같은 걱정은 없으신지요? 네, 뭐 일부 시장에서는 좀 고객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이제 시너지가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인터넷 은행은 정말 인터넷 온리 은행이잖아요. 저희가 네. 추구하는 서비스 자체가 모바일 온리 금융 서비스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같이 제휴할 수 있으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정말 모바일 온리 금융 서비스 세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인프라가 이렇게 단단한 인프라 위에서 저희가 구석구석 모세혈관처럼 금융 서비스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금융 서비스. 네. 굉장히 멋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30명이요. 그러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는 뭐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정말 IT 인프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기업 문화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네. 문화 지향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미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 8%의 미션. 그래서 끝까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 두 개가 있는데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저희 조직 문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예. 번째가 사회에 기여한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린 돈만 많이 버는 회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가능에 도전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게 뭐 0.01%의 개선이라도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두 가지 미션입니다. 근데 지금 CEO가 30대 초중반이신데 네.
직원들은 다 나이가 아래입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지요? 저보다 8분 나이가 많으시고요. 예. 네, 나머지 한 20분 이상은 어리십니다. 예, 이거 좀 보수적인 동양 문화에서 그런 네. 점들은 불편함이 없으신지 어떻게 극복하고 네. 어떤 문화로 그걸 잘 풀어나가시는지요? 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호칭이 다 님으로 불러요. 님으로 부르고 이제 뭐 나이나 뭐 직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맡은 분야가 무엇이고 누구랑 협업을 한다. 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님으로 불러서 서로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가끔 이제 뭐 밥 먹고 뭐 밥 먹으면서 회식하면서 나이를 떠올리고 서로 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30명 정도면은 뭐 네. 우리말로 오붓하게 지낼 네, 수 네. 있는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시는 과정에서 뭐 증자라든가 인원 네. 확충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 예,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한테 예. 이제 제공할 수 있으려면은 뭐 증자와 이제 인력 확충이 계속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한국 P2P 금융 플랫폼 협회 네. 초대 회장 맡으셨던가요? 네. 지금은 두 번째 분이 네. 회장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물론 이 협회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익단체, 그 업계 이해를 대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실 텐데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가장 큰 협회를 구성한 가장 큰 목적이 이제 건전한 업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자정 노력을 하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뭐 지켜야 될 것들 룰을 정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나름 이제 감사를 해서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P2P 금융업 자체가 우리 금융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8% 네. 어떤 회사로 이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실 것인지 포부, 뭐 청사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창업한 지 1년 반이 됐고 이제 처음 대출 나갔던 고객들도 이제 상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대출 고객이 이제 대출 다 갚고 또 저축도 하셔서 우리 투자 고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회사의 포부입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P2P 대출,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새로운 대출입니다. 사업의 본질을 중시한다는 이효진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는 8%가 금융산업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신데렐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효진 대표님 감사합니다.